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칼칼한 목을 달래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끼적여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여성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이런 좋은 대나무 숲을 발견하게 되어 무척이나 설레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하던데 저 또한 돈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무척이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의 소재로 다른 과에 진학 중이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소개팅이라는 명목으로 연애를 하기 위해 만났던 자리는 아니었기에 친구로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와는 취미도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했었기 때문에 호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운이 좋게 제가 먼저 취업을 하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복학이 늦어졌던 친구는 저보다 더 늦게 취업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뭔지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에 취업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는데 친구는 학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자격증도 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취업을 할 시기가 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이리저리 아무 곳이나 면접을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취업을 한 이후 친구의 취업 준비를 돕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호감이 연애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제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게 친구는 취업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한 저에게 살짝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음을 은근히 비치며 고백을 하자 본인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도 못했고 저랑은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면서 저와 연애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포기를 했었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저는 오기가 생겨서 가지지 못한 그 친구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1년을 더 쫓아다니고 결국 연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니까 좋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주었던 자격지심도 많이 사라졌고 저는 남자친구를 위해 기꺼이 을이 되는 연애를 했습니다. 2년을 연애하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당연한 수순으로 양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덕담도 하고 가게의 상황을 나누는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딱 그러더라고요. 예, 아가. 남자보다 돈 더 많이 번다고 콧대가 높으면 안 된단다. 넌 항시한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 알겠니? 너가 좋은 회사에 다닌답시고 우리 아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옆에서 시부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맞는 말 한다고 거드시는데 저희 부모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지셔서 저는 이쪽 저쪽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우린 너희에게 거는 기대가 많단다. 아무리 요새 세상이 평등하다지만 아직도 시댁이랑 친정을 같은 선상에서 둘 수는 없단다. 알겠니? 항상 시댁 어른들을 깎듯이 모실 줄 알아야 해. 아직 결혼을 결정한 것도 아닌데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남녀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사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양가에서 관심을 끊어주셔야지요. 시댁이 높고 친정이 낮다는 그런 말은 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네. 그러자 시부의 표정이 뚱하게 바뀌더니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며느리도 하나이지 않겠냐고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셨습니다. 시모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자기는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다면서 앞으로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그 말이 꼭 저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서로 불편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자 남편이 거기서 수습을 한답시고 서로 효도하면 되는 거라고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집에 저를 시집 보내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린다면서 상견례 자리가 끝나자마자 저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푹 빠져버린 상황이었고 너무너무 좋은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박박 우겼고 결국 저를 설득하기를 포기한 부모님께서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제 뜻대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삐걱거림으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양가의 눈치를 보면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남편과 계속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은행 대출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상황이어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대출이 제 명의였기에 자연스럽게 신혼집 또한 남편과 상의 후 제 명의로 얻었는데 시댁에서는 그걸 걸고 넘어지시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세아가 지금 네 단독 명의로 집을 샀다는 말이냐? 부부가 합심해서 평생 살 집인데 왜 공동 명의를 하지 않고? 아버님, 그거야 당연히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실행되어서 그렇죠. 계약자 이름이 제 이름이고 또 돈도 제가 구한 게 맞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넌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야. 대출이 잘 나오는 사람이 받는 건 맞지만 집 명의에는 남편 이름도 같이 넣었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단단하게 길을 펴고 살지. 치사하게 꼴랑 단독 명의로 샀다는 게 우리로선 어이가 없구나. 그렇게 시부모님은 명의 문제로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살짝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럼 뭐 빚은 제가 다 떠안고 재산은 남편에게 다 주라는 것인지.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출자 명의로 집을 사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두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다행히 부동산 관련해서 무지하신 건지 제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 주셔서 다행히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벌의 준비를 했죠. 호캉스 패키지가 꽤 잘 나오는 시기여서 저는 남편과 호캉스를 갈까 싶어 제가 다니는 대기업 계열사 호텔에 할인까지 받아서 예약을 했답니다. 물론 호캉스 패키지만 예약하긴 아쉬워서 야경이 끝내준다는 호텔 레스토랑까지 예약을 전부 끝낸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룸을 체크인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밥을 먹을 때였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이 묻더라고요. 예약잡은 혹시 5인 예약하셨는데 1인분은 아직 안 오신 걸까요? 저는 예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아니라고 2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히려 직원이 당황하면서 5인으로 예약을 변경하지 않았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남편을 바라봤는데 다급하게 남편이 저 멀리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기 오네요. 지금 막 도착했거든요. 네, 맞아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시부모와 신우까지 신나게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늦었나? 하면서 다가오는데 제가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팔을 툭 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생일이면 당연히 시댁 식구들을 먼저 챙겨야지. 둘이서만 보내려고 쏙 준비하는 게 말이 되니? 다른 사람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인데 남편이랑 둘이서 분위기 잡고 휴식을 취하려고 한 게 잘못된 일인가요? 거기다가 그걸 방해하러 온 시댁 식구들까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웃는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생일인데 특별하게 다 같이 모이면 더 좋잖아.
함께 보내는 생일이 더 기억에 남는 법이지. 우리 부모님도 동생도 호텔 구경시켜줄 겸 당신 생일도 축하해주고 완전 일석이조잖아. 이런 멍청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밥만 먹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빨리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망한 신우가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이 호텔 수영장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무슨 인피니트 풀이 어쩌고 하던데. 그래서 나 수영복 챙겨왔잖아. 내일 아침에 수영하고 조식 먹고 체크아웃하면 딱이겠다. 그치? 아싸, 너무 재밌겠다. 여기 비싸서 평소에 와보고 싶었는데. 시원이 땡큐. 그제야 신우를 보니까 짐을 산더미처럼 들고 왔더라고요. 남편이 우리가 호캉스를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한 건지 신나서 방방 뛰는데 아니 제 생일인데 도대체 왜 신우가 수영하고 노는 꼴을 봐야 하는지 그 뒤치다거리를 왜 제가 해야 하는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날이었는데요. 게다가 그 비싼 호텔 레스토랑 식사값을 시부모가 계산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뻔뻔하게 저한테 잘 먹었다. 생일턱 아주 제대로 쏘는구나 하면서 하하호호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계산하고 오라고 등 떠미는데 생일 내내 두통이 가시질 않았어요.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시부모의 밥값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게 빨대 꼽힌 건가 싶더라니까요. 심지어 시부모님이 호텔 구경하고 싶다면서 제가 예약한 룸까지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점점 가관이구나 싶어서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둘이 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더블 침대가 하나 있는 방을 잡았는데 방 구경을 하던 시모가 그러더군요. 얘는 방을 잡아도 이렇게 작은 방을 잡았어? 우리는 잘 곳도 없겠네. 그냥 가야겠다. 다음에는 큰 방으로 얻어서 다 같이 지내자. 알겠니? 제가 기가 막혀서 대답도 않고 있는데 호텔 룸에 들어가면 미니바가 있잖아요. 이쁘게 전시된 와인과 유리잔들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라서 뜯기만 해도 전부 추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인데 하필 시부가 거기서 연장을 지르는 겁니다. 이야, 이거 비싼 술인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먹어보자. 내가 술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저건 안단 말이지. 며느리가 효도 제대로 시켜주네. 다들 이거 한 잔씩만 맛봐봐.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부가 잡아든 술은 위스키였어요. 꽤 독한 술인데도 냅다 열어서는 와인잔에 콸콸 따라서 한 입 털어넣더라고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지 예상이 안 돼서 손이 달달 떨려왔어요. 아버님, 그거 다 돈 내고 마셔야 하는 건데 그렇게 뜯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참다 제가 한마디를 했더니 시부가 두 번째 잔을 따르면서 껄껄 웃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며느리가 쏘는 거 아니냐? 효도가 별거야?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아무튼 우리 며느리 한 잔만 하고 갈 테니까 쉬어.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한 병을 모조리 다 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술을 다 마실 때까지 시무는 자기 침대처럼 저희 부부가 사용할 침대에 씻지도 않고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시무는 TV 채널 돌리면서 이게 재밌네 저게 재밌네 내내 남편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호텔룸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고요. 술을 끝까지 드신 시부는 취한 것 같다고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부가 차를 끌고 왔는데 냅다 술부터 드시고 본 거죠. 저는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시부가 자기 차를 남에게는 못 맡긴다면서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남편도 경우가 없긴 매한가지였네요. 시부한테 차키 달라고 하면서 대리비도 아까운데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시부모를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우는 도대체 왜 버티고 있는 건지. 결국에는 저랑 신우랑 둘이 덜렁 호텔에 남겨졌고 신우가 씻고 오겠다고 하길래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신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했더니 글쎄 호텔 측에서 저희 부부에게 패키지 선물로 준 입욕제가 있었는데 그걸 욕조에 풀어서 반신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입욕제가 아까웠다기보다는 저 쓰라고 준 건데 당당하게 자기가 반신욕을 하고 있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불난집에 기름을 콸콸 쏟아부은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막상 시댁에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피곤하다면서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호텔로 가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분위기를 잡고 밤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생일을 축하받고 싶었거든요. 정말 최악의 하루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졸지에 저는 생일에 신우와 함께 호캉스를 즐겼고요. 미리 말했던 대로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유난을 떨던 신우는 정말 수영을 하고 온다며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화장한다 옷 고른다 하면서 룸을 뒤집어 엎고 다녀준 덕분에 저는 잠도 못 자고 혼자 룸에 남아서 신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신 나간 신우는 수영장에서 실컷 놀다 온 꼬락서니로 남편 대신 본인이 조식을 먹겠다면서 저한테 조식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몫에 조식까지 해치우고 체크아웃을 하고 나서 저는 빨리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신우가 저를 붙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들고 온 거 있지?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가자. 어차피 오빠도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신우랑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나오라고 했더니 저한테 잠깐 집에 들어오라고 시부모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인사만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시댁에 발을 들였더니 신우가 저한테 점심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남편이랑 밥을 먹을 생각이었지만 시댁에서 먹고 가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먹어야죠. 그랬더니 신우가 저한테 그럼 밥을 차리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해준 밥상 얻어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이뤄지네. 내가 너 생일이라서 미역은 불려놨다. 밥 차려 얼른. 저는 얼떨결에 부엌으로 끌려가서 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혼자 피식피식 웃으면서 밥을 차리고 있는데 시부가 쓱 다가오더니 저한테 센스가 없다면서 며느리가 이리 센스가 없어서 되겠냐고 구시렁거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위스키 한 병을 콸콸 쏟아부어서 숙취가 있는데 콩나물국이 아니라 미역국을 끓여놨다고 타박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국 끓이던 국자를 냅다 싱크대에 집어던졌습니다. 꽤 세게 부딪혔는지 옆에 놓여져 있던 그릇이 깨졌더라고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울리자 신우랑 남편이랑 전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생일날 밥 차리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콩나물국을 안 끓이고 미역국을 끓이냐고요? 어제 저희 부부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이라서 분위기 좀 내보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다 망치시고 제가 여기에 밥하러 온 사람인가요? 생각해도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확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서둘러서 저한테 집에 가자고 끌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집에 오는 내내 남편에게는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에이 여보, 표정은 왜 그래? 삐졌어? 또 대답을 안 해주네. 원래 이러면서 시댁이랑 친해지는 거야. 여보가 시댁에 점수도 따고 이쁜 짓을 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아들 장가보는 거 후회 안 하실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운전 중인 남편 뺨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 알아들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의 머리에는 본인 부모님만 세상에서 제일 착하신 분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럼 내가 점수를 따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이니? 대체 왜 며느리가 시댁에 점수를 따야 되니?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거짓말까지 하고 대리효도 바라는 거니?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네. 당신 지금 엄청 실수한 거야. 알아? 에이, 대리효도라니. 난 당신이 조금이라도 시댁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줄 알고 그런 거지. 선의의 거짓말 몰라? 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이 고생 같은 거 안 하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좀 이해해주라. 진짜 정 떨어지게 왜 그래? 솔직히 당신을 낳은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효도하는 건 맞지만 나는 당신 부모님과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야. 근데 왜 점수를 따야 되고 왜 대리 효도를 바라니? 넌 처가에 효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지? 계속 이딴 식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남? 어떻게 우리가 남이야? 말 진짜 서운하게 한다. 호텔 비용이 많이 나와서 화났구나. 에이,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나라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가족 간에 돈 쓰는 거 안 아끼고 어떻게든 사다 주려고 하겠다. 나는 내 동생, 내 부모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에도 전 재산 다 털어줄 수 있어. 털어줄 재산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아주 물 흐리는데 선수더라고요. 왜 장가가기 전에 열심히 효도하면 될 일을 굳이 결혼해서 와이프 생일날까지 효도를 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복수의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역지사지의 쓴맛을 제대로 느껴보라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레 매출이 올라 직원들에게 단체로 보너스를 돌렸더라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50만 원 정도가 남편 월급에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쾌재를 부르며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게임기와 대형 사이즈 TV를 사겠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싸게 사겠다며 해외 직구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게임에도 관심이 없고 화질 좋은 TV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서 얼마나 비싼지 몰랐거든요. 얼마나 비싸면 남편이 해외 직구까지 알아보나 했는데 글쎄 총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상여금 받은 걸로 해결하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내가 옛날 자취할 때부터 꼭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 바로 게임방을 만드는 거지. 우리 창고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 말이야. 깨끗하게 정리해서 취미방으로 만들자. 어때? 상상만 해도 재밌겠지? 절대 나 혼자 즐기려고 사려는 건 아니고 여보랑 같이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건데 혹시 한 50만 원 정도만 여보가 보태줄 수 있어? 50만 원? 뭐야? 그렇게 비싼 거였어? 그냥 좀 저렴한 게임기 사면 안 될까? 아니야. 좀 더 비쌀수록 화질도 좋고 얼마나 생동감 넘치게 즐길 수 있는지 여보는 모르지? 내가 상여금 150만 원 보태잖아. 설마 돈도 잘 벌면서 아끼려는 건 아니지? 우리 같이 즐기는 취미 하나 만드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50만 원만 보내주라. 아, 알겠어. 그럼 일단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카드값 정산 다 끝나면 남는 금액으로 사자. 알겠지? 아싸, 진짜지? 모르게 없다. 아, 나 정말 사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와이프가 짱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월급에서 떼어낸 50만 원이 합쳐지고 생활비 통장에 총 200만 원이 모이자 남편은 3일 동안 각종 구매처를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시모가 제게 연락이 왔는데요. 얘야, 다른 건 아니고 말이야. 나이가 드니까 하나씩 골병이 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요즘 로봇 청소기가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하던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구나. 너 돈도 잘 버니까 하나만 구매해서 보내다오. 나이 들고 골병 나서 병원비 몇백 드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좀 사줬으면 하는구나. 어머님, 그런데 로봇 청소기 사용하실 줄은 아세요? 휴대폰으로 조작하셔야 되는데 아마 힘드실 텐데. 어머, 얘 좀 봐. 그게 뭐 어렵다고. 네가 사주면 아까워서라도 쓸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한 100만원짜리 로봇 청소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자동으로 걸레도 빨아준다네. 나도 다 알아보고 사려는 거야. 그러니까 꼭 내가 말한 모델로 사야 한다. 오? 아, 알겠어요. 그럼 최대한 빨리 배송시킬 테니까 시댁에 도착하면 연락 한번 해주세요. 어머, 난 너가 한 번에 오케이 할 줄 몰랐는데 역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는 다르구나. 옆집 현수 엄마는 며느리한테 사달라고 졸라도 안 사준다던데. 내가 며느리 하나 잘 골랐다니까 정말. 시모의 부탁에 저는 서심없이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연 남편이 받은 상여금을 쓰려는 생각으로 약속한 거죠. 때마침 역지사지를 제대로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찌나 상상만 해도 통쾌하던죠. 일부러 남편이 먼저 결제할까봐 미리 선수 쳐서 로봇 청소기를 결제했네요. 그리고 이틀 만에 제가 구매한 로봇 청소기가 배송되었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물론 고맙다며 전화까지 왔고요. 때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고 남편도 들을 수 있게 통화 소리를 키워서 통화했죠. 예, 흠집 하나 없이 잘 도착해서 딸 도움받아서 어플까지 다운받고 쓰고 있단다. 세상 정말 좋아졌다니까. 이제 구역 정해놓으면 이게 알아서 막 청소를 시작하는데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하구나. 이제 허리 아프게 바닥 청소 안 해도 돼서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이게 다 너 덕분이구나. 어머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거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이번 달 보너스 받은 걸로 산 거예요. 남편이 효도하고 싶다고 선뜻 사자길래 최고로 비싼 모델 사드린 건데 마음에 드세요? 뭐? 우리 아들이 샀단 말이니? 아니 넌 돈도 잘 버는 애가 왜 돈을 아끼고 그러니? 난 너한테 사달라고 그랬지 우리 아들한테 사달라고 한 적 없잖니? 어머, 어머님도 참? 허리가 안 좋아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럴 땐 자식 된 도리로 응당 필요한 거 사드려야죠. 제가 마침 대출금 낸다고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남편 상여금 받은 거 좀 썼어요. 그래도 청소기 만족하시죠? 아유, 이거 이미 뜯어서 환불도 안 될 텐데 내가 며느리 장난에 당했구나. 다음에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거라. 알겠니? 끊는다. 그렇게 통화를 마쳤더니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속으로 설마 그 돈을 다 썼어? 하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시켜주기 위해 얼른 생활비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정확히 200만 원이 사라진 내역을 본 남편이 빨개진 얼굴로 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장난이지? 아, 빨리 돌려놔. 나 진짜 오늘 저녁에 진짜 결제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응? 장난 아닌데? 왜? 시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로봇 청소기가 필요하다는데 그럼 안 사줘?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효도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같이 쓰면 더 좋을 테니까 내가 특별히 친정에도 같은 모델로 선물해줬어. 나 착하지? 뭐? 그럼 100만 원짜리를 진짜 2개씩이나 샀단 말이야? 당신 진짜 왜 그러냐? 나 정말 2년 전부터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알고도 이런 짓을 꾸며? 이런 짓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다. 내 생일날 당신이 나 몰래 가족들 주렁주렁 달고 나서도 내가 화 한 번 안 냈잖아. 다 시부모님한테 점수 따는 거라고 오히려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쓰고 다 같이 쓰면 더 좋잖아.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사위가 사주는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던지. 당신이 봐야 된다니까. 특별히 내 돈도 50만 원 보탠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 당신 참 속 깊은 사위라고 친정에도 점수 따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 뜻이 아니라고. 시댁에만 잘하면 되지. 꼭 처갓집까지 똑같이 사주냐? 너 저번에 호텔에 가족들 데려간 걸로 나한테 안 갚음하려고 그런 거지? 와, 내가 속았네 속았어.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뭐? 지금 사기 결혼이라고 그랬니?
그럼 나는 어떻겠어? 난 내 생일날에 시부모님 모시면서 쓰지도 않아야 될 돈 써가며 효도했는데 이건 사기 결혼 아니야? 역지사지 당해보니까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좀 알겠냐? 난 너가 엄청난 효자라서 이런 건 웃으면서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게임기 하나의 얼굴에선 사기 결혼이니 뭐니 운운하는 거 보니까 꽤 어이가 없네. 끝까지 효자 컨셉으로 갈 거면 겨우 이딴 일로 억울해하지를 마. 제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 남편은 울분을 토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란 걸 깨달은 거죠. 분명 본인이 효도하는 게 최고라고 오히려 시댁에 점수 따서 좋지? 라고 말했던 과거의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한날은 신우가 저더러 백화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또 뭔가를 사달라고 하겠거니 예상은 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죠. 어머, 당연히 선물 사줄 거라 생각해서 쥐가 만들고 왔는데요. 1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사주세요. 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신우가 사달라는 걸 전부 사줬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로 말이에요. 마침 할인 들어가는 주유카드가 필요해 남편 신용카드를 한 장 들고 있었거든요. 장장 3시간 동안 5층부터 10층까지 싹 도는 동안 결제한 금액은 정확히 180만 원이었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세연이 최고 그러더라고요. 카드 결제 문자가 연속해서 전송이 되었는지 남편이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 무슨 백화점에서 카드를 이리 긁었어? 장난해? 나보다 돈도 많이 벌면서 내 카드는 왜 쓰는데? 네 동생 선물 산 건데 언제든 가족 간에 돈 쓰는 거에 아끼면 안 된다며. 한두 다 써가면 다른 신용카드 주면 되겠네. 너희 소중한 여동생이 사달라는데 사주기 싫어?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왜 다 일시불로 샀냐고 할부로 사지 그랬냐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사실 남편 월급이 저보다 100만 원 넘게 작아서 지금 남편은 카드값 때문에 손이 벌벌 떨릴 거예요. 그래도 별 수 있겠어요? 본인이 내뱉은 말이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전부 남편 명의의 카드로 해결했어요. 따져봤자 남편은 할 말이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웃긴 건 시댁 사람들이 꼭 남편한테 연락 안 하고 저한테 필요한 걸 내놓으라고 전화하더라고요. 매번 말끝마다 대기업 며느리 하면서 돈 많은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했습니다. 점점 이혼을 마음속에 품고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만에 각방은 물론이고 서로 저녁도 따로 해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잘하면 뭐합니까? 부부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실망이 너무나도 커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냉전 상황을 한 달 정도 유지했을 때 지방에 계신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딸, 이서방이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전화했다며? 얼마나 필요하니? 꼭 2천만 원까지 필요한 거야? 혹시 이서방이 옷 사고라도 쳤니?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필요하다니? 나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너네 아빠가 이서방이 전화 와서는 생활비가 쪼들린다면서 이대로면 파산하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던데 몰랐니?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뭐? 2천만 원? 그게 무슨 말이야. 집도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고 그렇게 큰돈 나갈 게 없는데. 서로 얘기가 안 된 거니? 혹시 너네 싸웠어? 우리도 2천만 원이 너무 큰 금액이고 못 준다고 연락한 건데. 통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시부모님과 신우가 사달라는 걸 전부 남편의 개인 카드로 사용하긴 했는데 파산까지 고려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 합쳐도 기껏해야 300만 원 정도였지 2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신혼집 대출도 제가 내고 있는데 대체 무슨 2천만 원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저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당신 친정에 전화했어? 어이 참, 장인어른도 입이 가벼우시네. 그걸 바로 얘기하냐? 진짜로 전화했다고? 아빠한테 2천만 원 빌려달라 했다며?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한 건데? 그리고 나한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당신 뭐, 나 몰래 도박해? 아니, 그게 사실 여동생도 곧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기집애가 모아둔 돈이 있어야지. 연애는 1년밖에 안 했는데 그 기집애랑 결혼한 남자가 글쎄 중소기업 대표란다. 그래서 결혼식은 꼭 진행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건을 건 거야.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으로 최소 2천만 원은 여동생이 해오기로 말이야. 뭐? 그럼 신우 결혼식 비용으로 우리 친정에 2천만 원을 빌리려 한 거니?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에이, 너한테 말하면 너가 또 싫다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거절했겠지. 좋게 생각해. 여동생이 시집 한번 잘 가면 우리한테 콩고물 떨어질 줄 알아? 이 기집애도 남자 하나는 잘 물었지. 회사 대표한테 시집을 갈 줄이야. 당신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2천만 원 빌릴 수 있으면 좀 빌려주라. 지금 장난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알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 좀 해. 아, 또 단박에 자르네.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진짜 신혼도 확실해. 외제차도 3대나 가진 부자라고. 영 불안하면 내가 차용증까지 쓸 테니까 제발 2천만 원만 좀 부탁하자. 응?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 등짝을 퍽퍽 쳤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어서 신혼집에서 쫓아냈죠.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나가더니 시댁에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는 2천만 원 줄 필요 없으니 무시하라고 말해뒀고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시무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돈 나올 구멍이 저희 친정밖에 없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뭐 가족끼리 필요하면 빌려줄 수야 있죠. 그런데 남편과 시무의 태도가 불만인 겁니다. 거의 날강도가 따로 없어요. 처음에 남편이 친정에 말도 안 하고 돈 빌리려다 딱 걸린 것도 모자라서 이젠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하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도 어이없으시죠? 제가 왜 이혼을 안 하는지 말이에요. 저도 이미 콩깍지가 벗겨진 지는 오래였고 남편에 대한 정도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저 적당히 이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럼 저는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이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주 정도 무시했더니 드디어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왔더라고요. 이년아, 우리가 갚는다잖니 이 쫌생이 같은 거사. 사돈은 가지고 있는 농지만 팔아도 2천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니? 그런데 왜 안 빌려줘? 너 같은 독한 년은 나도 필요 없다. 돈 안 빌려줄 거면 이혼해. 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문자를 받자마자 남편에게 그대로 보냈습니다. 1분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네 엄마가 이혼하라네? 넌 어떻게 생각해?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돈만 빌려주면 끝날 일인데 왜 자존심 피워선. 미안한데 상황 파악 못하니? 이혼할 거면 빨리 정해. 합의 이혼할지 아니면 소송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소송? 당신 그렇게 이혼이 쉽니? 이런 건 이혼사유 축에도 못 껴. 우리 엄마가 뭐 구박을 했니? 아니면 시집살이를 시켰니? 지금 네 태도가 너무하다 생각 안 해? 왜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 생일날 거짓말치고 시부모 데려온 너랑 사사건건 나한테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는 시댁이랑 친정에 2천만 원까지 빌려달라는 너 같은 놈 때문에 소송은 아주 손쉽게 끝날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너 진짜 독하구나. 됐고, 이 집은 내가 대출받아서 들어오고 내 명의니까 넌 그냥 문만 나가. 알겠어? 합의 이혼한 걸로 알고 시댁엔 네가 말해. 니네 엄마가 이혼하자고 말 꺼내서 이혼당한 거라고 시댁 가서 똑똑히 전해. 한번 마음을 먹고 일을 진행하니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남편 물건과 옷가지들 전부 다 시댁에 보내버렸고 그 이후로 시모와 시모가 번갈아 전화가 왔는데 딱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저에게 독한 년, 혼자 살아서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라는 내용이 다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아직 애도 없고. 회사도 달라서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불편하게 계속 마주칠 일도 없고요. 또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서 다니던 대기업에서 일을 악물고 일했답니다. 제가 사주를 또 믿는 편인데 33살 이후로 막힌 운세가 좀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32살에 이혼을 했고 잘못된 인연으로 막혀있던 제 운이 탁 하고 튀었나 봐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같은 연차인 동료들 중 승진을 가장 빨리 했네요. 이혼이 원동력이 돼서 매일 일에 미쳐 살았더니 월급이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요새는 돈 모으는 재미 하나로 살고 있네요. 그렇다고 너무 일만 하지는 않고요. 주말마다 근교의 카페를 놀러 가거나 최근엔 취미로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게 지나고 보니 비록 콩깍지가 씌었지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에 후회는 없어요. 그 사람 덕분에 오히려 저 스스로 깨달은 게 많아요. 저는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혼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닐까 겁내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는 독립적인 성격이라 결혼하면 더 불행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 그리고 전 남편 여동생 있잖아요. 중소기업 대표랑 결혼한다고 난리치더니만 그 남자 순 사기꾼이었대요. 왜 말로만 듣던 제비였던 거죠. 외제차도 대출받아서 산 거고 회사도 속이고 집도 없는 카포였대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전 남편이 이혼을 물으자며 제 눈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승진턱을 쏘기로 했던 날인데요. 그래서 동료와 선임 몇 분을 데리고 고깃집을 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딱 마주친 거죠. 1년도 안 돼서 고기 굽는 알바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뜬금없죠? 그런데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손님상에 고기를 직접 구워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동료들과 그 가게를 들어간 거예요. 저는 사실 이혼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왜 이혼했는지 세세히 말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 덕분에 동료들도 다 알게 되었네요. 여보, 나 진짜 당신한테 잘못해서 벌 받나 봐. 어? 우리 결혼식 올릴 땐 좋았잖아. 그 행복했던 기억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미쳤어? 사람 쪽팔리게 왜 이래? 너 효자잖아.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기억 안 나? 나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시부모 막아주지도 못하고 우리 친정에는 농지 팔아서 2천만 원 구해달라고 난리치고 그게 인간이니? 그땐 내가 당신이랑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지. 지금도 후회돼. 그 2천만 원, 그 자식은 순 사기꾼 자식이었어. 내가 그 자식한테 속은 게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가서 주먹 다짐까지 했다니까. 근데도 바보 같은 동생은 2천만 원 꿀꺽한 사기꾼 자식이 뭐가 좋다고 우리 사랑 가로막지 말라면서 가출까지 했어.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런 말을 왜 듣고 있어야 하지? 우린 이혼했잖아. 뭐? 그러니까 독한 년은 이악 물고 이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진도 했는데 네 꼬라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네. 빈대 같은 니네 부모님 감당하려니까 똥구멍이 아주 찢어지겠지? 어쩌냐? 넌 평생 망해가는 너네 집안의 튼튼한 기둥으로서 더 열심히 돈 벌길 바래.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은지 무릎까지 꿇더라니까요. 전 남편을 뒤로하고 사장님한테 다가가 직원 교육 다시 시키라고 말하고 나왔네요. 그리고 동료들 데리고 다른 가게 가서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결말을 혹시 예상하셨나요? 앞으로 제가 혼자의 몸으로 헤쳐나갈 일이 많겠지만 다시는 연애나 결혼을 선택하진 않을 듯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저 스스로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